오늘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누군가와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누시나요? 아마 수십 번은 될 거예요.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때로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말이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대화 속에서 정말로 지혜가 담긴 대화는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대화 말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진정한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아, 이 사람 정말 품격 있다라고 느껴본 적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이 뭔가 달라요. 같은 말을 해도 더 신뢰가 가고 더 존중받는 느낌이 들죠. 반대로 대화 후에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고 후회해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정말 많았거든요. 품격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대화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물론 삶의 질까지 크게 달라질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현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첫 번째 비결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경청의 깊이입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마음이죠. 경청은 대화의 절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듣습니다. 마음을 다해 듣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되죠. 그럼 진짜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말을 절대 끊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아, 나도 그런 경험 있어 하면서 상대방 말을 끊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할 말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듣고 잠시 생각한 후에 반응해요. 둘째,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판단을 머릿속에서 미리 내리면서 듣지 마세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들어보세요. 셋째, 감정에 공감하는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반응들이 상대방에게는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예시로 친구가 어제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 나도 어제 회사에서 하며 말을 끊고 그럼 이렇게 해봐. 같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과 성급한 조언으로 혹시 관계를 망치는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친구에게 정말 속상했겠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고 여러분은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청이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상대방이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청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언어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의 힘과 깊이이죠. 현명한 사람의 말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짧지만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말이 많다고 똑똑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말한다고 설득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품격 있는 대화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되 예의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에요. 회의 중에 의견이 다를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야. 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벌써 기분이 나빠져요. 자신이 틀렸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반면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의견 차이를 표현하는 것인데 받는 사람의 기분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다면 언어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명확하면서도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세요. 비속어나 공격적인 표현은 피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어휘를 선택해 보세요. 둘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톤을 사용하세요. 직장에서의 대화와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는 각각 다른 톤이 필요해요. 셋째, 적절한 유머를 활용하세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가벼운 유머는 좋지만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는 농담은 조심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후배가 중요한 부분을 잘못 작성한 실수를 했어요. 선배 한 사람은 야,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 듣고 있던 한 선배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워 보이는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 이렇게 말한다면 후배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품격은 바로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여러분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침묵을 대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여유를 갖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 급하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굳이 빨리 말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천천히 차분하게 말하죠.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소중한 생각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대화 중 잠깐의 여유는 긴장을 풀어주고 더 나은 말을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잠깐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인상을 줘요. 대화 중 침묵이 너무 어색해서 계속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의식적으로 침묵을 활용해 보세요. 상대방이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침묵으로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놀랍게도 상대방들이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침묵의 또 다른 놀라운 힘은 상대방에게 더 많이 말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에요. 특히 평소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만 자신의 진짜 마음을 용기 내어 꺼낼 수 있어요. 말이 적을수록 영향력은 더 커집니다. 급하게 말하지 마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차근차근 기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침묵의 힘을 알아봤다면 이제 네 번째로 감정보다 의도를 먼저 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읽는 기술이겠죠. 여러분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대화가 어느새 싸움처럼 느껴진 적 말이에요. 서로 열심히 말은 하고 있는데 점점 감정만 격해지고 결국 서로 상처받고 좋지 않게 끝나는 상황 말이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왜 생길까요? 대부분은 상대방의 말 표면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나 깊은 감정은 미처 읽지 못하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현명한 사람은 달라요. 상대의 말에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하기보다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먼저 읽으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인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라고 말했더니 한 사람은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도 똑같이 말하잖아. 다른 한 사람은 의도를 읽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혹시 내 말투에서 불편함을 느꼈을까? 서운했던 건 아닐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도 목소리나 표정에 티를 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른다는 게 아니라 적절히 조절한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더 한다면 대화 속에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정말로 대신 민수 씨, 정말로? 그렇군요. 대신 지영 씨 말씀이 맞네요 라고 해보세요. 훨씬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들릴 거예요. 진정한 대화의 수준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서 드러나요. 진짜 의미 있는 대화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오가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짜증나, 답답해 대신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말하세요. 화나, 미치겠어 대신 조금 당황스럽네요 라고 표현하세요. 훨씬 더 성숙하고 품격 있게 들릴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절대 말로 이기려 하지 않아요. 대신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 감정을 부드럽게 다독여요. 좋은 말보다는 좋은 태도가 사람을 진정으로 움직인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 표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감정보다 의도를 읽는 기술에 이어서 다섯 번째는 공감은 무기보다 강하다입니다. 공감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공감과 동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꼭 상대방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훨씬 중요해요. 공감 없는 말은 그저 소음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확한 말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공감을 표현하는 대화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도 분명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런 간단해 보이는 표현들이 상대방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대신 많이 힘들겠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나도 그런 적 있어 보다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좋아요. 상대방의 감정에 집중하는 거죠. 공감에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상황에 맞는 세심한 톤 조절이에요. 직장에서의 대화, 친구와의 편안한 대화, 낯선 사람과의 첫 만남에서도 어투와 화제 선택이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공간과 분위기를 정확히 읽는 감각이 매우 중요해요.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마세요. 대신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세요. 공감은 상대의 다친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해요.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 바로 그것이 대화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아요. 꼭 기억하세요. 공감은 때로는 어떤 날카로운 무기보다도 훨씬 강해요.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공감의 힘을 알아봤다면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되 비난은 피하기입니다. 건강한 소통의 기술이겠죠. 우리는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자주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하게 돼요. 넌 맨날 너밖에 모르잖아.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말 현명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표현해요.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대신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좀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 넌 맨날 약속을 안 지켜 대신에 약속 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이런 표현 방식의 놀라운 힘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비난받는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방어벽을 높이 쳐요. 하지만 내 솔직한 감정을 차분히 표현하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자기 감정을 방어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순간 예민하다거나 별일 아니다라는 말이 돌아올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내가 이상한 거겠지 하고 넘겨버려요. 민감한 것도 잘못도 아니에요.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일부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감정을 말할 때 그걸 바꾸려 하기보다 그저 그럴 수 있겠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예요. 누군가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입을 닫고 말아요.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한 적 많지 않나요? 기분이 상했어.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며 비난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감정을 숨기게 돼요. 하지만 기억해요.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면 그건 진짜 감정이에요. 표현하는 당신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상대방에게 대화하는 법, 우리의 감정 표현. 여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대화는 말의 싸움이 아니라 이해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나 의견이 다를 때도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방어적이 되기보다는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해 보세요. 상대방의 의견에 일단은 그런 관점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내 의견을 말해보세요. 이런 건강한 소통 방식을 꾸준히 익히면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져요. 지금까지 현명한 사람들의 대화법 6가지를 알아봤어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새겨볼 말씀드립니다. 침묵이 지혜를 낳고 공감이 신뢰를 만든다. 말투보다 태도가 오래 기억에 남는다. 진짜 대화는 사람의 마음에 사람을 남긴다. 매일 실천해 볼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안 드릴게요. 대화 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한 건 아닐까?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서운해하진 않았을까?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까? 또한 주변에서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자연스러운 태도, 부드러운 말투, 적절한 질문법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연습이에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의식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와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실 건가요? 어떤 따뜻한 말을 남기고 계신가요? 현명한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과 이해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대화가 상대방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성장의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대화 경험이나 유용한 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